오케이 됐다. 수평님들 유튜브 형님도 어서 오시고요. 어제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 NBA 좀 어려워 보였는데 솔직히 좀 어렵긴 했어. 전체적으로 뭔가 그림 자체가 세크도 토론토한테 아예 역배 뜨고 저기 클블 미러키도 진짜 개나 소모보는 클블이었는데 진짜 간신히 이겼어요. 진짜 간신히. 야 미첼 그 0.3초간 남겨놓고 들어가가지고 보통 1.5 핸디여가지고 보통 프렌 안 찍고 역배로 찍었을 텐데 진짜 꽤 극장으로 해줬고 뭐 저는 뭐 가진 않았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건가? NBA 메인 두 박스로 나눠 갔는데 핸디 해가지고 하나 그래도 건져서 NBA 나쁘지 않았고 해축이 어제 욕심 부려가지고 지엔장 둘 다 심지어 마지막에 제가 맨 위부터 채우거든요. 좋아 보이는 순으로 씨발 맨 밑에 거 틀려가지고 입스위치 5반 조금 엇가였고 스트라스는 제가 잘못 분석했습니다. 잘못 분석해가지고 저거 뺐어도 배당 나왔는데 스트라스부르는 뺐어도 배당 나왔는데 괜히 쳐가가지고 아쉽게 됐는데 오늘은 그냥 평소 가던 대로 욕심 안 부리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좀 욕심 부리면은 그냥 금액으로 올려야겠어. 자꾸 저렇게 배당 괜찮아 보여서 배당을 올렸다가 자꾸 마지막에 껴넣은 게 자꾸 틀려. 지난주 지지난주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배당 욕심을 제가 가끔씩 부리거든요. 자주는 안 부리는데 부릴 때마다 맨날 똑같은 소리 하네. 안 부렸으면 먹었다. 저 앞으로는 그냥 금액으로 올리겠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늘도 잘 맞춰보겠습니다. 어제 해축 전체적으로 괜찮았죠? 스트라스 말고는 괜찮았던 것 같아. 간만에 분석한 LBDC도 존나 날카로웠고 아약스 프렌 날카로웠고 했는데 오늘 일단 사실 경기가 좀 많지는 않고 아주 좋아 보이는 느낌까지는 없습니다. 어쨌든 가봅시다. 나폴리 아탈란타는 개인적으로 어려워서 뺐습니다. 모르겠어. 둘 다 엔간치 해가지고 어디가 일지. 첫 번째 에이티 마드리드 대 라스팔마스. 이 경기도 저는 솔직히 배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경기라고 봅니다. 라스팔마스의 반등 바로 이제 예측을 해버렸고 라스팔마스가 발렌시아전에 새 감독 체제로 첫 출발을 했습니다. 셀타비고전 홈에서 1대0으로 지고 이전 감독이 잘리고 새 감독이 왔다라고 제가 지로나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라스팔마스가 원래 잘하던 거 공격에서의 빠른 뭐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나면서 발렌시아전 원정에 3대1로 승리를 거뒀고 그 기세를 이어서 제가 지로나전에도 라스팔마스가 해볼만하다 역배를 받았으니까 홈에서 홈발이 있는 팀인데 올 시즌에는 수비도 박살나고 공격도 조금 애매하고 해가지고 성적이 아쉬웠는데 귀신같이 첫승. 저때 우리 뭐 라스팔마스 프렌 주력으로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흐름이 조금 잡힌 상태의 라스팔마스이기 때문에 꼬마가 다른 걸 떠나서 요즘 그냥 경기력이 안 좋아요. 그냥 경기력이 안 좋아. 물론 뭐 레가네스전 학살하고 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그 벤피카전부터 해가지고 사실 그 전에 레알 마드리드전에 비빌 때까지만 해도 뭐 그때도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 소리 계속해서 꼬마 경기력 안 좋다 계속 그랬는데 그때도 좋지는 않았는데 그냥저냥 어쨌든 결과는 좀 따라오긴 했었거든요. 뭐 셀타전도 극장골로 1대0 이기고 레알전도 뭐 무승부 캐고 좀 결과는 좀 따라왔는데 최근에는 경기력만큼이나 결과가 안 따라오고 있습니다. 벤피카 4대0으로 쳐발리고 소시에다전도 진짜 개쳐맞다가 초반에 입장골 넣은 걸로 뻑이다가 1대1 무승부 띄운 거고 레가네스 학살한 거야. 이것도 솔직히 좀 똥줄이었어요. 지고 있다가 막판에 몰아넣어가지고 마인한 거고 3대1로. 홈에서 이제 리라한테 챔스에서 깨지고 베티스 원정 로세스로 빠진 베티스 원정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패배를 하고 뭐 한 부분이라 지금 똥배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옛날 라스팔마스였으면은 오바 찍고 치우거나 그런 선택지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수비가 조금은 그 이전보다는 개선이 된 듯해서 저는 무엠무 쪽으로 볼게요. 무엠무 쪽으로 무승배무 쪽으로 보고 라스팔마스도 뭐 기존의 수비 쪽에 부상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측면 쪽에 마빈박 제외하고는 거의 다 돌아왔습니다. 그 전 경기부터 해가지고
꼬마 같은 경우 이제 르노르만 센터백 주전 센터백이 장기 부상 빠졌고 이제 베테랑 스토퍼 자리에 많이 뛰는 아스필리쿠에타 빠져 있고 마르코스 유렌테 빠져 있고 전천후 자원인 요 정도 결장자가 있어서 이게 어쨌든 근데 무승부무책이 좋은 경기는 아니에요. 냉정하게 냉정하게 좋은 경기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AT가 그래도 전방에 부상자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또 라스팔마스가 앞선 경기 이미 2연승을 했잖아요. 이게 뭐 시원하게 또 털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까지 뭐 반등을 했다 뿐이지 아주 잘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볍게 보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 네이메언 대 이제 프로닝은 조금씩 제가 LABDC를 좀 섞고 있죠 요즘에. 어제도 그랬고 뭐 그전에는 사실 저기 그 헤이렌베인 오바를 되게 많이 추천해 드렸는데 거의 뭐 오바가 뜨긴 했었어요. 어제도 오바 뜨더라. 어제는 그냥 버렸는데. 요 경기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양 팀 다 공수 밸런스가 뭐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수비 쪽에서 조금 더 힘이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골이 많이 안 나와요 둘 다. 득점력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에 있어 같은 그런 공통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네덜란드 리그가 다득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언더 배당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외는 언더가 정배예요. 해외는 언더가 정배인데 뭐 초기 배당 때문에 그리고 네덜란드 리그라 그런 거 국내는 뭐 그냥 동배당이긴 합니다만 배당이 언더 배당이 나쁘지 않다. 배당적인 메리트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언더만 보고 가볍게 넘어가고요. 세 번째 토트넘 대 밀라. 빠르게 갑시다. 아치모는 NBA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치모는 NBA만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써 놓는데 아침에는 이렇게 있었을 거야 이렇게. 왜냐면 제가 이렇게 똑같이 50개니까 사실 아침에 NBA도 받고 저녁 해축도 드리는 게 뭐 구매하시는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느껴질 수 있고 그 부분은 뭐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만 번거로워요. 그 계산하기가 이게 겹치잖아 중간에. 그걸 체크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그냥 저녁에 후원하는 게 장땡이야. 아침에 후원하면 불리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보통 후원하시면 보통 다 저녁에 하시잖아. 아침에 그냥 NBA만 딸랑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표값이 싸니까 넘어가. 그래서 저도 개의치 않는 겁니다. 어쨌든 표값이 싸니까. 토트넘 대 빌라는 일단은 이게 좀 라인업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토트넘 기본적으로 반더벤이 빠져있긴 하거든요. 반더벤이 빠져있고 로메로가 불투명해요. 오늘 그나마 손흥민이 좀 복귀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 토트넘이 어쨌든 라인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반더벤 로메로 이 중앙 수비수들 특히나 반더벤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프리미어리그 수비수 중에 뭐 가장 빠르다고 봐도 스피드 자체는 무방한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 전수 그 라인 높은 전술에서 가장 이제 좀 특화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선수인데 빠져 있는 부분이요. 반더벤이 없는 경기 토트넘이 항상 그런 장면이 나와. 라인 그 중앙선까지 존나게 올렸다가 상대의 역습 빠른 자원들 그냥 뒷공간 스루패스 한 방에 뚫려가지고 골 먹히고 그런 장면들이 없던 경기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대체국부로 나오는 이제 드라구신 얘가 느립니다. 얘가 제노아에서 되게 잘해가지고 이제 토트넘으로 왔는데 그 당시 제노아는 템백이었어요. 내려앉았을 때는 수비 갈아고 있게 해. 근데 수비 반경 자체가 넓지가 않아요. 발이 느리기 때문에 본인의 반경 자체에서 수비는 잘하는데 뒤로 가버리면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데 뭐 어떡해. 그죠? 속도에서 그냥 밀려버리는 거. 그 부분에 대한 좀 이슈가 있고 빌라가 속도가 느린 팀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뭐 레온 베일리나 뭐 올리 와킨스 다 속도 기가 막힌 선수들이잖아. 그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오바를 보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빌라가 제가 뭐 계속해서 좀 빌라 경기 때마다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일정이 타이트할 때 좀 뭔가 화력적으로 막 화력 싸움을 하는 그런 류의 경기들이 좀 드물기는 해요. 계속 유럽 대항전이 없을 때 빌라는 충분히 이제 체력을 빵빵 써가면서 왜냐면 화력전을 하려면 많이 뛰어야 잖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체력이 많이 들어. 근데 빌라 에메리 감독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 체력 관리를 엄청 철저하게 하는 마치 뭐 NBA로 따진 부데놀저 감독 스타일의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빡빡한 일정에서는 엄청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경기 90분 경기에서도 관리를 해요. 전반전에는 조금 소극적으로 안전하게 하고 후반전에 몰아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챔스 경기 일정이 있을 땐 다득점이 많이 안 나왔었죠. 뭐
바이에른 뮌헨전 이후 맨유와의 홈 경기에서도 이때 오바 개정배웠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0대0 무승부 나왔고 이때로 제가 아마 그 코멘트 지금과 똑같은 코멘트를 드렸을 거예요. 이때 아마 오바가 많이 몰렸을 건데 맨유도 수비가 안 좋고 하니까 이거 빌라의 그런 경기 운영이 불안하다는데 빵대빵 무승부 나왔고 풀럼전은 이제 3대1로 빌라가 이긴 했습니다만 요거는 뭐 좀 퇴장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PK도 좀 있지 않았나? 자책골도 들어갔었고 좀 약간 그랬던 경기 3대1이고 볼로냐전 바로 언더 뜨고 뭐 직전 리그 경기 본머스전도 바로 언더였죠. 이게 좀 근데 기준점 3.5잖아. 조금 뭐랄까 그림 자체는 토트넘이 어쨌든 간에 저런 수비진들의 결장. 그러니까 토트넘의 공격은 좋아 지금. 저 수비수들이 빠졌을 때 후방이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다득점이 좀 그래도 찍기 괜찮은데 그 부분들이 좀 불안하다. 빌라가 어떤 컨셉으로 나올지 잠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빌라가 잠그고 그냥 역습 갈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막 전반전 빵대빵 떠버리고 이러면은 오버가 굉장히 위험해지니까. 우리 옛날에도 그랬어. 그때도 빌라 지난 시즌에 빌라가 홈이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대팀이 토트넘이었는데 그때도 빌라가 일정이 타이트했었던 것 같거든요. 유럽 대항전 그 유로파 때문에 그때 빌라가 전반전에 템백을 했어요. 홈에서 전반 빵대빵 나는데 토트넘이 후반에 4골을 쳐넣어가지고 오바를 살려줬던 기억이 나. 어쨌든 그때도 좀 전반 보면서 아 진짜 에메리 감독 멋 같다 이러면서 욕했던 그때 입중계 했었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서 그런 부분들이 불안합니다만 그래도 오바 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바 보고 이 승패는 로메로도 걸려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로메로까지 나오면 저는 토트넘이 유리한 것 같긴 합니다. 냉정하게 둘 중에 토트넘이 더 잘하기는 해요. 순위는 지금 토트넘이 더 낮지만 제가 봤을 때 토트넘이 좀 더 잘해. 빌라가 그러니까 토트넘은 잘했던 경기에서도 라인 쳐 올리다가 뒷공간 털려가지고 이제 2점 차도 못 지키고 이런 경기들이 이제 쓸데없이 승점 드랍을 해가지고 그런 거지. 빌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칼같이 좀 지키잖아요. 비길 경기 이기고 질 경기 비기고 약간 이런 끈끈함이 있기 때문에 승패는 좀 애매한 것 같다. 프라이부르크 대 마인츠. 주혜 형님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뭐 여기 금일표에 써 있긴 했는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형님. 대신 표값이 싸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도 100개씩 받아 먹으면은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까지 하게 번거로워 내가. 그리고 뭐라고 적었냐 내가. 프라이부르크 대 마인츠가 아니지. 다음 경기가 저 토리노 대 피오렌티나죠. 시간선으로 이 경기는 일단은 피오렌티나가 직전 제노아전에 어쨌든 승리를 거두면서 피오가 확실히 새 감독 올 시즌에 새로 부임한 감독 체제에서 초반에는 뭔가 좀 지지부진한 경기들이 많았었는데 확실히 감독의 전술이 좀 색채가 입혀진 다음부터는 뭐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몇 연승이야? 6연승입니다. 피오렌티나 6연승. 다만 이제 원정 피오렌티나라는 그런 부담감이 여지없이 있는 부분이고 지난 제노아전은 제가 믿고 갔어요. 원정 피오임에도 그때 승이랑 언더 봤었던 것 같은데 제노아 골 못 넣는다고. 그러니까 제노아 공격을 안 믿었기 때문에 무득점할 것이다. 그마저도 조금 불안하긴 했어. 그리고 피오가 공격이 잘 안 돼가지고 진짜 약간 뽀록골 넣어서 이기긴 했어요. 어쨌든 이겨줘서 참 고마운데 여전히 미드필더 쪽에 카타르디 기존 주전자원 직전 경기도 빠졌었는데 오늘도 빠지고 그리고 구드문두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공격 선수죠. 얘도 계속해서 빠집니다. 다만 직전 경기 모이스킨이 제노아전에 휴식을 그냥 아예 휴식을 부여받았어요. 명단 제외돼가지고 아예 휴식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올 시즌 골을 제일 많이 넣었습니다. 모이스킨 여러분 다 아시잖아. 뭐 유벤투스에도 있었고 파리에도 있었지 않았나? 아무튼간에 에버튼에도 있었고 올 시즌 4골 1도움인데 휴식을 받은 부분은 긍정적인데 일정 자체가 어쨌든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피오렌티나가 지금 25일에 저 장크트 갈렌 저 벨기에 팀이었나? 장크트 갈렌이? 어쨌든 간에 거기 이제 유럽 대항전 원정 다녀오고 3일 있다가 로마와의 홈 경기 물론 대승이었죠. 그 다음에 또 3일 있다가 제노와 원정을 가고 그 다음에 또 이틀인가 3일 또 있다가 오늘 경기입니다.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요. 선수들이 이제 조금 지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토리노 같은 경우는 그 유럽 대항전은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이점은 가지고 있고 토리노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알게 모르게 미드필더 쪽에서의 부상자들이 많았었거든요. 중간중간 한 놈씩 빠져서 막 127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한 놈씩 빠졌었는데 오늘은 미드필더 자원 자체는 풀라인업이고 수비 쪽에서도 슈루스 수비 토리노에서 몸값 제일 비싼 수비수긴 한데 어쨌든 얘는 장기 부상으로 올 시즌 한 경기도 안 뛰었습니다. 부상자는 전방에 이제 자파타 옛날에 아탈란타에서 잘하던 놈 자파타 정도 빠져 있는 부분인데 이거 그냥 무승부만 볼게요. 무승부만. 냉정하게 지금 피오렌티나가 솔직히 기세가 너무 좋고 토리노가 경기력이 안 좋아요. 직전 경기 그 로마전 때도 제가 뭐 토리노의 경기력, 뭐 로마의 감독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토리노 경기력 꼬라지 보면은 로마가 질 게임 아니다 하고 무앤무 받고 1대0으로 로마가 이겼었잖아요. 그때도 토리노가 존나 못했어. 물론 로마도 존나 못했어요. 진짜 디발라가 말도 안 되는 거 메이드 해가지고 그것도 수비한테 막히는 건데 수비수가 당황해가지고 좀 먹힌 느낌인데 그걸로 이제 1대0 졌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비비긴 할 것 같지만 토리노가 이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피오가 너무 그래도 흐름이 좋아서 그래서 그냥 못 이기면 무니까 못 이기면 무잖아 그런 마인드로 그냥 무만 보겠습니다. 무만 뭐 언더 근데 그냥 무 찍고 치우는 느낌 이렇게 보고 다섯 번째 툴루즈 대 랭스. 툴루즈가 어쨌든 직전 경기 저기 어디야 어디였지? 몽펠리에 원정에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꽤 오랫동안 한 4경기 정도 승리가 없었는데 어쨌든 승리를 좀 가져갔고 툴루즈의 문제는 그거예요. 툴루즈가 경기력이 지금 준수합니다. 그러니까 좋다까지는 아니야. 준수해요. 나쁘지 않아 경기 보면은 전체적인 수치들도 준수하고 수비에 대한 수치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좀 결과가 안 따라오는 부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공격수가 구대기였어요. 공격수. 작년에는 이제 저기 달링가 올 시즌 볼로냐에서는 좀 부진한데 달링가가 에이스로 역할을 되게 잘해줬고 골도 많이 넣어줬었는데 그 역할을 해줄 자원이 없었어요. 아부크랄이라고 모로코 놈인가? 이 공격수가 올 시즌에 엄청나게 많은 골들을 놓치면서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 중에 놓치면서 이길 경기를 비기는 게 아니라 이길 경기를 지고 비길 경기도 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도 지금 어느덧 지금 강등권까지 떨어져 있는데 냉정한 경기력은 강등권 경기력이 아닙니다. 한 중위권 경기력 정도는 돼요. 얘들 중위권. 근데 지금 16위로 강등권이잖아. 중위권 경기력까지는 나온다. 긍정적인 부분은 아부크랄이 무려 직전 경기 몽펠리에전 2골을 뽑았어요. 그렇게 많이 놓쳤던 공격수인데 그동안 진짜 많이 한 4골을 놓쳤을 거야. 혼자서. 뭐 어제 레체도 팀이 6골을 놓치고 있다는데 이 새끼는 혼자서 한 3, 4골을 놓치고 있던 놈인데 어제 그래도 2골을 뽑으면서 느낌 자체는 좀 왔지 않을까 싶고 오늘 그리고 일단은 랭스 쪽에 공백이 조금 있어요. 센터백 쪽에 부타가 기본적으로 출전 정지로 빠지는 부분이고 미드필더 쪽에 이제 무네시나 이제 테우마 둘 다 이제 득점에 좀 능한 미드필더들이죠. 테우마 작년에 이제 골 많이 넣었었고 무네시도 이제 그 공격 능력, 뭐 슈팅도 많이 때릴 뿐더러 올 시즌 3골입니다. 중앙 미드필더 자원들이긴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득점에 가담해줄 수 있는 자원들이 좀 빠져 있어요. 여기 수비 쪽에도 한 명, 주전 자원 한 명 출전 정지로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 누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랭스가 수비가 아주 뛰어난 팀이 아니기 때문에 득점을 좀 올려줘야지 경기가 좀 풀리는 부분인데 물론 뭐 전방에 나카무라, 케이토랑 이토주냐 이런 측면 자원들 매섭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미드필더 쪽에서 좀 지원이 쉽지는 않을 수 있겠다. 이전 경기들보다 이런 부분도 좀 감안했을 때 저는 툴루즈가 지금까지는 좋은 경기력 대비 결과를 못 뽑는 저도 몇 번 한 번인가 낚여가지고 그때도 진짜 그때 라방 했었는데 존나 잘하는데 2대0으로 졌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제는 좀 흐름이 올만한 타이밍이지 않나. 툴루즈 승의 다득점 쪽으로 보겠습니다. 툴루즈 승 오버라고 보고 다음에 프라이브루크 대 마인츠. 잠시만요. 아유 유준형님 2만원 후원해주셨네. 아유 형님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봤다. 고맙습니다. 아유 보도 형님 만원 고맙습니다. 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브루크 대 마인츠는 뭐 프라이의 강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수비에서의 강점. 수비를 잘하는 팀이고 물론 직전 경기 라이프치히 상대로 원정에서 3대1로 좀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이거 경기 본 사람들은 알 거야. 이거 뭐 라이프치히 경기니까 뭐 찍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뭐 배팅은 안 했어요. 그냥 언더만 보고 모르겠다고 치웠는데 이거 프라이브루크가 꽤 잘 싸웠습니다. 꽤 잘 싸웠어요. 3대1로 질만한 경기는 아니었어.
라이프치히가 골결이 오락가락 하는데 이날 터지는 날이었어. 골결이. 그래서 좀 무너졌던 부분이 경기 자체는 비슷비슷하게 좀 흘러갔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수비 자체가 기본적으로 단단한 부분인데 뭐 그나마 아쉬운 부분 이제 도안 리치가 오늘 조금 불투명이긴 해요. 일본 놈. 프라이브루크 또 측면 쪽에서 에이스 자원인데 리치가 좀 불투명이면은 프라이브루크 역시도 전방에서의 화력이 아쉬운 팀이기 때문에 수비는 좋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점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인츠가 오늘 기본적으로 브루카르트 빠지고 그리고 아밀이 불투명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인츠가 옛날에도 뭐 브루카르트 오니시보 이렇게 해가지고 투톱 많이 쓰고 했었는데 오니시보가 사실 나이가 많이 찼고 이제 마탱이가 가가지고 브루카르트는 이제 어린 선수였잖아요. 그때 당시는. 지금 어느 정도 커가지고 올 시즌 8경기 5골 1도움 이재성이랑 같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상으로 빠졌고 아미리는 예전에 이제 레버쿠젠에 있던 선수죠. 상당히 공격력이 좋은 선수고 미드필더지만 올 시즌도 7경기 2골 2도움 뭐 데드볼도 좋고 뭐 기본적인 패싱도 괜찮은 선수인데 불투명해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여기 뭐 수비 쪽에도 약간의 공백은 있다. 물론 대체가 되는 사이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마인츠가 제 생각에는 득점을 올리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많이 넣어야 한 골 같아서 프라이브루크가 지금 공격이 조금 솔직히 도안 리치까지 만약 오늘 빠져버리면은 믿음직스럽지 못한 건 맞는데 한 골만 넣어도 이길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아서 프라이브루크 승 쪽으로 보겠습니다. 프라이브루크 승 쪽으로 넘어가고 바르셀로나 대 에스파뇰은 안 하겠습니다. 이거 분석은 그냥 바르셀로나 이마인 봅니다. 이마인 이거 뭐 기본적으로 더비전이긴 합니다. 카탈로니아 그 더비전이고 최근에 어떤 경기 결과들을 봤을 때 이마인을 한 적은 없는 거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마인을 했던 게 2018년입니다. 그 외에는 어쨌든 더비전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무도 좀 떴고 바르셀로나 한 골차 진땀승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요즘 바르샤가 너무 잘해. 그리고 어쨌든 제가 라인업적인 부분도 바르셀로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챔피언스리그를 어쨌든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 또 주중에 경기 있잖아. 그래서 예상 라인업 찾아봤는데 풀라인업으로 일단은 봤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까봐야 알겠습니다만 풀라인업으로 나온다 하면은 지금 경기력이 너무 좋고 사실 전방의 공격수들의 폼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도 에스파뇰 지금 사실 뭐 별 볼 일 없거든요. 학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마인 승으로 보고 넘어가고요. 이제 맨앤글라드바드 이제 브레멘 요거는 오바로 보겠습니다. 오바. 그러니까 브레멘 같은 경우 제가 직전 레버쿠젠 전에 빌드업 축구를 하는 팀이다. 근데 이제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빌드업이 그렇게까지 짜임새가 있지 않고 뭐 특히나 전방으로 나가는 힘이 부족하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너무 구식이었던 것 같아. 너무 초반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사실 조금 그래도 골도 좀 넣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가만히 그러니까 좀 업데이트가 좀 덜 된 것 같고 나쁘지 않더라고. 그 전에 볼프스존도 막 4골 넣고 했었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좀 주고받는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뭐 글라드바도 충분히 브레멘 수비 뚫을만 하고 브레멘도 지금 빌드업하는 꼬라지 봤을 때 꼬라지라고 하면 안 되나? 어쨌든 빌드업하는 형태를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다득점 보겠습니다. 다득점 3.5바 3.5바 보고 어쨌든 글라드바 같은 경우 좀 수비 쪽에 누수가 있습니다. 뭐 엘베디라든가 측면 쪽에 네츠라든가 이런 누수가 있고 브레멘 같은 경우 이제 거의 누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바 쪽으로 보고 오바 쪽. 그리고 이제 엘라스 베로나 대 로마. 이 경기가 제가 봤을 땐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로마를 솔직히 믿을 만한 팀이 아니잖아요. 직전 경기 토리노전도 제가 무승부행무로 봤고 한 골차 승리를 했기 때문에 맞추긴 했습니다만 경기력이 너무 안 좋긴 했어요. 이거 토리노도 잘 못하는데 로마도 전방에서 찬스를 못 만들더라고. 그리고 이제 좀 감독이 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유리치 감독이 지금 애초에 좀 모가지가 위태위태하거든요. 이미 단두대에 모가지는 올라갔거든. 근데 좀 젊은 선수들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 직전 경기도. 뭐 베테랑 자원인 뭐 로렌조 펠레그린이나 뭐 크리스탄테 이런 애들 교체로 들어가고 엔조 루페나 뭐 좀 이런 애들 뭐 피시엘리 발단지
물론 다 어느 정도 가락구가 있는 젊은 선수들이긴 해요. 뭐 아예 막 유스 애들 그런 건 아니고 다 이제 꽤나 잘 차는 20대 초반, 초중반 애들인데 걔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경기력이 개똥 같았는데 오늘 기본적으로 일단 라인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직전 경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라인업이 좀 약했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냥 직전 경기의 경기력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이게 뭐 엔조르페나 사실 발단지 이런 애들 좀 서브 자원인데 뭐 피실리도 그렇고 이런 애들 지금 선발로 썼단 말이죠. 진짜 한 골차 진땀승을 했고 좀 음, 뭐 정확하게 분석은 솔직히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로마 같은 경우 살레마코스 장기 부상에 빠져 있고 이제 수비 쪽에 에르모소 꼬마에 있던 놈이죠. 얘도 이제 부상으로 좀 빠져 있는데 어쨌든 이게 부상자는 베로나 쪽이 훨씬 큽니다. 그 차추아랑 미드필더 쪽에 벨라얀은 올 시즌 깜짝 신성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어린 놈인데 거의 무명의 선수였는데 올 시즌 베로나 전 경기 선발 출전에다가 뭐 벌써 어시스트 2개고 패스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어쨌든 오늘 출전 정지로 빠지고요. 또 측면 쪽에 이제 차추아라고 측면 수비 자원인데 베로나의 이제 측면 수비 쪽에서 뭐 오버래핑이나 뭐 수비도 괜찮고 기본적으로 상당히 빠르고 그런 자원이 있는데 실제로 베로나 팀에서 어시스트 그 예상골 수치가 있잖아요. 예상 어시스트 수치도 있거든요. 2위야 저 새끼가. 치고 달려가지고 크로스 올리고 이거 해가지고 저 새끼가 2위인데 오늘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 그래서 베로나 쪽 누수가 상당히 큽니다 오늘. 그래가지고 당장 베로나 프렌치게보다는 그래도 로마는 못 믿겠다. 또 무승부무 보겠습니다. 또 무승부무 어느 바는 언더 쪽으로 1대0 1대1 정도 보겠는데 뭔가 좀 변수는 솔직히 있는 것 같긴 해요. 아주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로마가 라인업이나 좀 이런 것들이 뭐 해가지고 정확히는 좀 분석이 안 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고 세비야 대 소시에다드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소시가 제가 봤을 때는 유리합니다. 세비야가 기본적으로 주전 키퍼 빠져 있고 주전 센터백인 바데도 부상이고 니안주도 부상이고 센터백 쪽에 사울리게즈가 아마 시즌 아웃이 됐죠. 미드필더 자원 에이티 마드레드도 있었고 첼시에 와서 개똥 같았다가 다시 이제 꼬마로 가서 괜찮게 했다가 이제 세비야 합류했는데 얘도 빠져 있고 전방에 엔주케 빠지고 수소 또 부상이고 부상자가 기본적으로 많은 상황이고 소시에다가 직전 경기 오사수나한테 홈에서 일격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경기력 자체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는 소시에다드가 경기력이 진짜 안 좋았어요. 제가 그랬었잖아. 그때도 뭐 우리 소시 막 반대나 좀 많이 좀 걸렀던 부분이고 근데 최근에는 경기력이 준수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뭐 물론 사고를 한 번씩 치긴 합니다. 저기 오사수나한테도 어쨌든 홈에서 역배를 띄웠었고 저기 유럽 대항전에서도 홈에서 안도레르트한테 2대1로 따이고 했던 부분인데 전체적인 그림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 전에 발렌시아 3대0 꼬마 상대로도 홈에서 우위를 가져갔지만 아쉽게 1대1이었고 지로나 원정 1대0 승리 유럽 대항전에서도 그 테라비브 중립 경기에서 이제 2대1 승리 가져가면서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아서 요 무엠무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어쨌든 소시에다드도 전체적으로 뭐 아주 강력하지는 않아요. 근데 약간 예전에 그런 끈끈함을 조금이나마 회복한 느낌은 있어서 그런 느낌에서 지지는 않을 것 같다. 세비야도 부상자가 좀 발생한 상황과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폼이 이 정도 보고 10번째 빌바오 대 베티스 마지막인데 이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베티스가 사실 부상자가 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단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앞선 경기들에 계속 부상자가 있었어. 주전 미드필더인 로카나 저 토트넘에서도 건너온 로셀소 기본적으로 라리가에서는 되게 잘하잖아요. 올 시즌도 6경기 5골 오자마자 뭐 그냥 에이스 역할을 도맡아서 했었고 측면 자원이 이제 후이발 이런 자원들에 대한 결장 그리고 이제 피지컬 좋은 미드필더 이제 윌리엄 까르발료 이런 선수들은 결장자가 좀 많은데 저는 로셀소가 부상당하고 사실 베티스의 어떤 공격에서의 흐름이나 여차저차 그런 것들이 좀 꺾일 수 있겠다. 왜냐면 이스코도 장기 부상이야. 이스코도 장기 부상은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꺾이겠구나 싶었는데 경기력이 나쁘지 않아요.
갑자기 뭔가 애들이 축구에 눈을 뜬 건지 잘해 그냥 뭔가. 날카로운 부분들도 여전히 로셀소가 없어도 여전히 살아있고, 로셀소가 사실 있었을 때는 로셀소가 하는 역할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수비적인 역할, 공격적인 역할, 이거 전천후 느낌이었거든. 사실 선수 자체는 좀 공격형 선수지만 베티스에서는 수비에서의 역할도 꽤나 나쁘지 않았었는데 근데도 괜찮게 하네. 반면에 빌바오 같은 경우는 경기력이 최근에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좀 부상자들도 발생했던 것도 있지만 일정이 타이트해서 그런가? 이 빌바오 같은 경우 사실 유럽 대항전을 병행했던 시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나마 컵대 정도 이제 좀 결승 가거나 높게 올라갔다 뿐이지 유럽 대항전을 갔던 시즌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유로파 결승이 빌바오 홈에서 펼쳐지지 않습니까? 유로파 결승이 빌바오 홈에서 합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로파에 조금 힘을 쏟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유로파에도 지금 뭐 로마 원정에서 무승부, 그리고 알크마르와 그 슬라비아 프라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따내면서 뭐 잘 하고 있는 부분인데, 주중에 또 이제 루도고레츠 불가리아 원정을 떠나기는 해요. 당장 이 욕심. 야, 이거는 씨발 빌바오 역사상 이런 날이 많지 않을 거야.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올 시즌에 빌바오 강등 걱정이 없는 선에서는 이게 최우선일 수 있다. 이거 홈에서 펼쳐지는 건데, 또 유로파가 올 시즌 챔스에서 3위 팀이 원래 떨어졌잖아요. 그것도 없어졌잖아. 그 진짜 붙어볼 만한 새끼들만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저는 베티스의 최근 경기력이 부상자 대비했을 때 꽤나 준수하다라고 보여지고, 빌바오 같은 경우 리그에서 조금은 뭔가 지지부진한 경기들도 좀 많아요. 대신 이제 수비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그래도 승점을 가져오거나 하는 경기들도 조금은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페이스가 뭐 아주 좋지 않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또 주중에 유럽 대항전까지 있는 걸 생각했을 때는 물론 베티스도 있긴 합니다. 얘는 유로파 컨퍼런스 쓰잘데기 없는 리그.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 비벼볼 만하다. 배당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프렌이 정배가 1.67 굉장히 낮은 배당을 받아서 프렌 배당이 1.88이나 되거든요. 배당 메리트적인 부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베티스 프렌 쪽으로 보고, 축구는 여기까지 하고, 느바오는 경기가 없어요. 경기가 없는데 가볍게 좀 보면은 저거 뉴올리언스 경기는 모르겠습니다. 뉴올리언스 경기는 모르겠고, 이제 브루클린 디트랑 댈러스 올랜도 이렇게 두 경기 있는데 둘 다 정배 마헨 보겠습니다. 둘 다 정배 마헨. 그러니까 브루클린 같은 경우 오늘 아쉬운 부분은 벤 시몬스가 GTD 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벤 시몬스와 데니 슈로더의 리딩. 브루클린이 생각보다 상당히 짜임새 있는 경기를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고 경기력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성 자체가 솔직히 나쁘지는 않아요. 뭐 캠 존슨의 피니 스미스의 스코어로 이제 캠 토마스 있고, 뭐 적당히 밸런스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뭐 데니 슈로더, 벤 시몬스는 살아나오면은 또 이제 그 클렉스턴 같은 경우도 괜찮은 빅맨이잖아요. 그 밸런스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뭔가 약간 탱킹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게 사실 구단은 탱킹을 하길 원하는데 선수들이 잘하는 느낌이야. 내일 벤 시몬스의 출전 여부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의 디트로이트가 뭐 전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경기력에서는 브루클린한테 좀 밀리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경기력 자체가 브루클린이 좀 깔끔하기 때문에 이거 브루클린 승이나 마인승 3.5 마인이거든요. 마인 쪽으로 보고, 댈런스랑 올랜도 같은 경우 이제 반캐로가 빠진 올랜도 역시나 이제 공격에서의 좀 문제가 있었고, 클리블랜드전에도 화력에서 뒷받침이 안 됐죠. 외곽은 당연히 안 들어갔고, 뭐 골밑에서 사실 크게 힘을 못 쓰면서, 이 경기에 대한 변수는 그겁니다. 댈러스의 돈치치의 컨디션이 100%가 지금 아닌 것처럼 계속 경기를 볼 때마다 보이고, 사실 돈치치가 잘해야지 수비수들이 뭐 더블 팀이든 뭐 트리플 팀이든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이제 탐슨이고 어빙이고 뭐 주로 탐슨이겠지만 오픈 찬스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댈러스의 화력이 빵빵 품으면서, 뭐 돈치치는 사실 더블 팀에도 맞긴 쉽지 않으니까 돈치치도 혼자서 좀 득점도 올려주고, 이게 막을 수 없는 공격. 기본적으로 댈러스가 본인들의 슛감이 좋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막을 수 없는 공격, 그게 댈러스의 장점인데, 돈치치가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그 탐슨이 그런 돈치치에 대한 효과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 휴스턴전에도 탐슨의 오픈샷에 대한 찬스가 많이 오진 않았었고,
뭐 그 전에 댈러스가 대승했던 경기에서도 이제 사실 돈치치가 잘했다기보다 어빙이 차력 쇼를 했던 경기였었죠. 오늘도 그게 조금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올랜도가 수비는 잘해요. 저기 뭐 젤런 석스, 앤서니 블랙, 뭐 KCP 다 수비 한 칸딱가리 하는 놈들이고 벤치에도 저기 또 누구야? 조나단 아이자 이런 애들 그냥 락다운 디펜더거든요. 돈치치나 어빙을 물론 돈치치나 어빙이 얘들 자체 컨디션이 좋으면은 수비를 아무리 잘해도 못 막긴 합니다. 근데 컨디션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돈치치는. 그래서 이게 막혀버리면은 경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경기가. 수비전으로 가버리면은 뭐 댈러스가 수비가 아주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뭐 올랜도가 지금 반키로고 빠진 상황에서 사실 에이스는 프란츠 바그너가 공격에서 1선봉 1 선봉장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프란츠 바그너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약간의 몸 상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컨디션이 100%가 아닙니다. 지난 경기 클리블랜드전에서도 20점도 못 뽑았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20점은 그냥 넘게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들 3점도 하나도 안 들어갔었고 그때도 그 전 경기들도 이제 한 경기는 부상 때문에 10분밖에 못 뛰고 한 경기도 20분밖에 못 뛰었나? 아무튼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딱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쨌든 올랜도 공격이 지금 아쉬운 부분이고 사실 뭐 돈치치도 컨디션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 그리고 뭐 어빙도 옆에 있을 뿐더러 당장에 올랜도의 공격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댈러스 쪽으로 그래도 댈러스 쪽. 다만 핸디는 조금 쫄리긴 합니다. 화력이 안 터지면은 좀 7점은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승이랑 마인승. 마인은 조금 불안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다. 요 정도 보겠습니다. 요 정도. 요 정도 보고 마무리.